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2025년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세우셨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조금씩이나마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네. 오랜만에 한 20년 넘게 지나서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대학교 때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을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대학교 동창 분들이시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준점이 그 진짜 싱싱할 때. 그렇죠. 그죠? 네, 진짜 26에서 8 사이에 이제 다들 졸업을 했으니까. 네. 진짜 뭐 세상이 다 내 거 같았을 것 같고, 그죠? 그럼요. 진짜 뭐 잠을 뭐 며칠 못 자도 뭐 쌩쌩하고. 그럴 때였죠. 그렇죠.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리즈 때 만났다가 이제 리즈를 한 번 그 시절만큼 한 번 더 돌아가서 2회독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죠. 기준이 그죠. 네. 그 대학교 친구들 생각해 보면 항상 대학교가 기준이야. 그때 그 젊었을 때 그죠. 네. 그때 친구들 만나면 그때 기분과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때가 제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죠. 특히나 뭐 1, 2학년 때가 가장 꽂히긴 한데요. 네, 4년 내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행복이라는 걸 생각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불의를 본다 그러면 내가 불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죠?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뭐 뭐든지 자신감이 있었죠. 보면은 그 대학교 친구들 만날 때는 기준이 항상 대학교. 초등학교 동창회는 안 하시나요? 초등학교 동창들도 이제 10년 전쯤까지는 만났었는데요. 이제 뭐 연락은 종종 하지만 같이 모이는 건 별로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입니다.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보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막 한창 그 사춘기 때잖아, 그죠? 네, 사춘기 때. 요새는 사춘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춘기 요즘에 뭐 되게 빨리 오죠. 그쵸?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오니까요. 그때 중2병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사춘기가 저물어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보면은 그 좀 빨리 조숙해지는 친구들이 있고, 그죠? 네네. 보면은 제가 왜 갑자기 저러지?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막 네네. 이렇게 어긋난다 그러죠. 네. 막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의 과정인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보면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걔들은 항상 뭐 5년 후에 만나도 그렇고 10년 후에 만나도 그렇고 다시 또 뭐 10년 후에 또 다시 만나도 항상 초등학생이야. 네. 그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갔다는 그 초등학교 동창회는 보면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 아, 그래요? 진짜 뭐 동네에서 뭐 매일 진짜 네. 빨가벗고 저 같이 뭐 놀던 애들이라서 이제. 저희 중학교 동창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참 좋더라고, 그게. 네. 그죠. 그만큼 이제 허물이 없다는 거고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금 뭐 단톡방 같은 걸 봐도 우리 뭐 대학교 단톡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치, 종교, 그다음에 가족 얘기 하지 마라. 네. 며칠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초등학교 단톡방도 최근에 뭐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단톡방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초등학교 단톡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 그래요.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 친구들을 항상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는구나. 네. 나도 초등학생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럼 뭐 이 얘기하면 어떻고 저 얘기하면 어때?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건데. 네.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럼요. 네. 뭐 그때는 뭐 진짜 누구네 집 뭐 애는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네. 그 PD 선생님 고향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고 할까 친구 집에 스스럼 없이 그냥 들어가서 맞아요.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죠. 네. 네. 그 지난번에 그 청각의 울타리 중에 그 의지 이거를 이제 그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이제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양 오행할 때 그 오행입니다. 오행. 네. 오행인데 오행은 뭐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그 5가지 기운이 있다. 네. 그래서 나무의 기운, 그다음에 나무에서 불이 타올라오니까 불기운, 불기운이 흙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흙기운, 그다음에 흙이 단단해지니까 금기운, 단단해진 금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이제 수기운,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 해서 이거를 이제 5가지의 그 흐름이다 해서 네. 이제 오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행도 우리 몸의 그 5 울타리에 비슷한 우리의 그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지구에만 과연 오행이 있을까? 오행은 우주에도 있다. 네. 근데 그 오행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그 우주의 그 변화 과정을 문자로 그냥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봄은 어떻죠? 기운이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기운이 발산하고 퍼지죠. 그죠? 네.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다음 가을이 되면은 조금 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웅크려들겠죠. 네. 이제는 그리고 겨울 되면은 완전히 모여져서 단단해지고. 네.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이게 오행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려 보면 그 속도로 따져 보면 가장 빠른 속도가 여름이겠죠, 그죠? 네. 여름이고 그 다음이 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음력으로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음력으로 1, 2월달이 봄, 네. 그 다음에 4, 5월달이 여름, 그 다음에 그 7, 8월이 가을, 그 다음에 10월, 11월이 겨울로 이렇게 하고 네. 그 사이에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해서 제가 비워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뭐죠? 오행으로 얘기하면 목, 화, 금, 수, 나머지가 뭔가요? 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환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절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환절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주로 언제 걸린다고 했습니까? 환절기 때. 환절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이 음력으로 치면은 지금 몇 월 달인가요? 음력으로 치면 이제 지금 12월이죠. 12월이잖아, 네. 그죠? 그럼 환절기잖아요, 네. 그죠? 왜 환절기 때 감기가 잘 걸릴까? 요새 독감이 좀 심하죠, 그죠? 네네. 작년에도 제가 뭐 작년, 이거 벌써 재작년에 시작한 건가? 그렇게 됐네요. 그때도 제가 감기 예방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감기는 머리카락 모근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모공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네. 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피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뭐 찬 거를 많이 먹거나 꼭 날씨가 차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다. 네. 날씨가 찰 때는 그 조건이 내 몸 자체가 많이 차졌을 때 네. 그때 밖에 날씨도 차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음.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환절기 때는 왜 감기에 잘 걸릴까요?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렇죠. 다음 맞습니다. 계절에. 그렇죠. 지지난 아마 그 동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네. 그 작년에는 이제 12월 21일이 동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동지 때 가장 해도 짧고 네. 가장 추운 때인데 사실은 우리의 그 자연의 그 밑바닥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그 내면에서는 그 따뜻한 불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몸 속에서는 이제 따뜻한 불씨가 지금 막 이제 타오르고 있죠, 그죠? 그럼 뭔가 우리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차갑죠. 춥죠. 네. 추우니까 소위 말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려 보면 그냥 내가 너무 자만한다 그러나 내 몸이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에 많이 걸린다 하는 건 이제 이런 어떤 몸의 그 순서 아니면 몸의 환경의 변화가 서로 잘 조화가 안 돼서 이제 되는 거고 네. 그 비슷한 얘기로 사주라는 게 있는데 사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음양 오행을 우리가 우리 몸속에 담아 있는 음양 오행을 그 문자로 표시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 사주에도 그 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 그다음 아니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태어났을 때 받은 그 문자면 문자 이거를 이제 사주 팔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년마다 환절기가 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데 10년마다 이제 뭐 운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좀 더 문자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그 음양 오행이 이때마다 바뀌는 거죠. 환절기가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몸의 음양 오행과 환절기 때 오는 그 10년마다 바뀌는 그 음양 오행이 서로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그 아까 저기 우리 이번 12월 달에 막 독감이 좀 유행하듯이 나 자신도 감기도 올 수 있고 그죠? 어떤 네. 질병도 올 수 있고 어떤 마음의 고통도 올 수 있고 그렇겠죠. 최근에 그 제 가까운 환자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물론 이제 뭐 요새 뭐 정치 경제적인 그런 이제 상황도 있지만은 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왠지 올해는 돈을 많이 까먹을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했더니 작년에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업가들보다는 돈을 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도 보면은 시의 적절한 그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컨셉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공쳐도 네. 나는 잘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있죠. 그분은 작년에는 자기는 그래도 된 편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좀 꼬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사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걸 한번 보러 갈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뭐 그래서 이제 봤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올해부터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네. 25년도. 예. 25년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10년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2살 때를 네. 기준으로 해서 변해. 이게 10년마다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만약에 2살 때 변했으면은 다음에는 12살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5학년이겠죠. 그죠? 5학년 때 변하고 그 다음에는 22살 때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한 2, 3학년 때 아니면 뭐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도 가겠지. 뭐 네. 이렇게 그 10년 단위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3살 때마다 변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분이 봤더니 올해부터 변하는데 근데 자기는 왠지 이제부터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를 봐드리기 전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동안에 진짜 좋았대요. 네. 뭐 여기 아마 여기 충청도에서도 좀 알만한 기업인데 진짜 좋았다는 거죠. 좋았는데 작년부터 느낌이 안 좋았대. 네. 안 좋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업은 잘 됐어요. 잘 네. 됐고 왠지 올해부터는 많이 저게 뭐라 해야죠? 그거를 돈을 어떻게 한다 그러지? 까먹는다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이거 봐라 그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는 어떤 임상이거든. 사실은 삶의 네. 뭐 궤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제 음양오행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분이 보니까 토 기운이 네. 흙 기운이 약한 분이에요. 전체적인 그 기운의 구성이 흙 기운이 약한 분인데 올해부터 금 기운이 세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토 다음에가 금이거든요. 목화 토 금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더 기운이 빠지는 거죠. 네. 그죠? 더 기운이 빠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는 우리는 어차피 뭐 이런 거를 뭐 그 일반인들이 아는 그런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의 그 음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당신은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명예, 공명심이라고 하죠. 이런 걸 조심해라.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왜? 그런 거를 내세우고 그런 거를 주장하게 되면은 당신의 재물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뒤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좀 일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는 뭐 저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일리가 있다는 거.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사실은 올해 많이 지금 제한이 들어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그냥 얘기는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거, 흐름의 성품,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몸의 울타리 중에 이 흐름의 성품도 하나의 구조 속에 있다. 해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왜 잘 이해해야 되냐면 그 물체나 형상을 항상 대하고 뭐 물질을 추구하든지 그죠? 뭐 이런 걸 추구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즐겁고 괴롭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도 부리고 아니면 뭐 화도 내고 성도 내고 뭐 싸우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울타리도 있는데 문제는 흐름의 울타리. 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수렴하느냐면은 자기 거 한다는 거죠. 자기 거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의 보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애물을 보물로 오해해서 내가 그거를 평생 갖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어떤 그 감각적인 그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이런 흐름의 울타리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오해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울타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울타리를 잘 만들면 만드는 거고 아니면은 잘 보수하면 보수하는 거고 이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할 때 그 처음에 그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지 드렸었죠.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말하자면 글루타치온은 뭐 쉽게 들어서 뭐 얼굴을 뽀얗게 한다라든지 뭐 미백 효과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요새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그 글루타치온을
저기 찾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글루타치온이 꼭 그런 작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꼭 그런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시간에는 쓰면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네, 네. 그죠? 그리고 꼭 이거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타치온에 대한 어떤 고정된 생각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흐름의 울타리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정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고정된 생각. 그러니까 앞에 그 생각의 울타리에서 그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울타리가 허망하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 허망하게 짜여진 것조차 한 번 또 비틀어진 게 되는 거죠. 네. 말씀에 이어서 또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충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양력으로는 연초고 음력으로는 연말이니까. 네. 연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가시자마자 사식부제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를 올린다. 그래서 7번 제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짜가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49일이니까 사식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식부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조상들한테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죠? 참. 기독교에서는 조상들한테 기도를 안 하죠. 안 하나? 돌아가실 때 음.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도라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도는 안 하시나요? 그렇죠. 네. 잘 사셨으니까. 일부 이제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 이랬던 게 이제 구교의 잘못된 부분이어서 이제 그것이 개혁이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네.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아니면 이 제사, 네. 49제 이런 걸 말씀드려 보면 왜 중요하냐면 육계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태어난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해탈하느냐. 그런 찰나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니면 내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다음 생에서는 해탈하기 그래도 쉬운 그런 행으로 환생을 할 수 있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타임라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네. 그 제가 지난 그 촛불 시위 때 좀 그때 보면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시위를 하거든요. 네. 토요일 날 시위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날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서 이제 인용되고 나서 또 이제 몇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했고 8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했는데 그때 아마 거의 마지막 회차 전이었나? 회차가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그때가 이제 4월 15일 토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왜 그거 기억하냐면 그 세월호 그 추모일이 4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이제 시위는 해야 되겠고 해서 마지막 이제 세월호 그때가 3주기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해서 그 전날 그 시위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었는데 저는 그때는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 이제 결정된 거고 와서 이제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시위엔 참가 안 하고 이제 딸과 함께 그 과천 청계산이라는 데를 등산을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그날 이제 올라갈 때만 해도 날씨가 괜찮았죠. 날씨가 괜찮았는데 점점 가끔 이제 비가 좀씩 오는 것 같은 네. 보슬비가.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광화문 쪽이 다 보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그쪽 광화문 쪽 보이는데 서해안 쪽 저 남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한 무리의 비구름이 쫙 해갖고 광화문까지 가는 거를 네. 제가 사실은 목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날씨를 요새는 그 기상 그걸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기상 그렇죠. 데이터를 네. 봤더니 진짜 그 타임라인으로 네. 그 뭐죠 저쪽에 그 서해 그 남쪽부터 비가 이렇게 오는 그 타임라인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래서 그 청계산에서 바라보셨을 때 그 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구름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게 좀 감회가 있으셨는지 다시 찾아보셨다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받으신 영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탄핵 시위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네. 그거를 그 뒷받침해줬던 거는 사실은 저는 어떤 우리 선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상들. 네. 근데 그때 세월호 때 그 유명을 달리하신 그 어린 영혼들이죠. 그죠? 네. 그분들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조상이지 조상님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비구름을 사실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세월호 네. 그 희생자분들의 그 어떤 저는 기쁨의 눈물, 네. 눈물로 저는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런 의미로 또 네. 같이 우시면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저는 이번에도 지금 뭐 여러모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힘든데 네. 항상 우리의 그 가까이는 내 가족들 아니면 뭐 내 그 조상님들 그죠? 또 멀리는 또 우리 진짜 나라의 또 그 조상님들이 항상 우리 뒤를 잘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